네, 시황의 해설자들 시간입니다. 시장 관과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되는 핫섹터는 어디인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신영모 기사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님과 들여다볼 전략을 좀 담아볼 섹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랠리, 다음은 유리기판인 것인가. 3, 4월경 유리기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시세를 엄청나게 분출했다가 좀 쉬었었는데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내에서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 것인가까지 이야기 풀어보죠. 일단은 유리기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시황 좀 듣고 싶습니다. 이사님이 지금 현재 시장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여전히 AI 반도체 관련된 큰 틀의 산업적인 어떤 밸류체인에 엮여져 있는 종목들이 강세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굳이 이렇게 미국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좋은 상태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접어들면서 관련된 섹터들, 특히 이제 최근에 전력주들 다시 전력이나 변압기 쪽, 왜냐면 2분기 실적이 계속 확인되면서,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계속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 조정 받은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반등할 때 굉장히 세게 올라오죠. 아마 그래서 또 그쪽으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찍히는, 그러니까 아마 실적이 AI 반도체 관련돼서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이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아마 또 선별적으로 옥석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적이 검증된 회사들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왜냐하면 여전히 AI 반도체 쪽은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실적 모멘텀,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그를 좀 고려해서 살펴봐야겠고, 경기 우려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실적이 나오는 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둬보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유리기판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한 1분기 끝자락경의 이슈가 됐어요. 유리기판이 처음 나왔을 땐 그냥 꿈의 기판, 좀 머나먼 얘기, 약간 그 느낌으로 단순 테마로 지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긴 호흡으로 또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내주는 종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텔, 코닝 뉴욕에서 좋고요. 국내에서도 종목들의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는 어제 오늘인데 유리기판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일단은 지금 양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가장 타임라인상 가장 빠른 회사가 SK 앱솔릭스죠. 내년 아마 상반기를 양산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증설을 한 5배에서 6배 증설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에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빅테크, 특히 해외 빅테크 업체들이 뭔가 신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타임라인을 길게 잡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예. 약간 그런 건 좀 전략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취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까지 아직 멀은 상태인데, 지금 사실 그래서 관련성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실적이 바로 찍히는 건 아닙니다. 파일럿 물량 들어가면서 약간 찍히는 정도, 우리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근데 주가는 굉장히 좋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산업의 새로 성장하는 산업들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테마로 시작했던 산업들이 정말 산업적으로 이제 성장이 왔을 때 정말 큰 폭의 랠리가 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말씀드리는데, 이 AI 반도체라는 얘기를 드린 게 불과 1, 2년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22년도 10월에서 11월에 챗GPT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면서, 네. 그때는 그게 정말 테마인 줄 알았죠. 그리고 작년에 엔비디아가 거기에 실적을 내주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랠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 쪽도 올해 초에는 이게 어떤 테마성으로 AI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순환매에서 어떤 순환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성장성이 내년이랑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테스트 장비들이 들어가는 회사들을 우리가 지금 면밀히 봐야 된다. 왜냐면은 아직 초기 시장이고 양산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종목들 중에서 제2의 한미반도체라든지 테크인 같은 회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론 실적이 안 찍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 네. 있지만 확실한 거는
파일럿 물량이 들어가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지금 계속 좀 면밀히 그런 종목들을 계속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처음에는 테마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인정받아서 주요 섹터로 부상하느냐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꿈의 기판, 유리 기판에 대해서 시장이 왜 이제 가치를 두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대비 유리 기판의 생산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열 처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우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이유와 함께 살펴주세요.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엔비디아 얘기할 때 젠슨왕이 이렇게 큰 그 AI 반도체 칩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들고 있는 게 기존의 그 PCB라는 거죠. 원래는 점점 이 기판 자체가 굉장히 대면적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저 위쪽을 보시면 그 위에다가 MLCC라든지 그리고 뭐 GPU, CPU 그리고 뭐 HBM을 올려가지고 계속 이제 적층해서 올리는 방식인데 이게 기존의 이 기판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점점 많은 그 칩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된다든지 신호 체계가 전달이 굉장히 좀 빠르게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SMC에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그 회로도를 위쪽에 하나 더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를 하도 워낙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유리기판은 그 위에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하나 없애고 그 유리기판 내에다 MLCC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두께가 4분의 1로 줄고요. 그리고 두께뿐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발열 문제도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발열 문제가 해소되다 보니까 전력도 상당히 좀 아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에서는 2035년까지 HBM의 적층 수가 50단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판으로는 향후에 나올 어떤 이런 AI 칩을 제대로 작동시켜줄 수 있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향후에는 지금은 뭐 아무리 칩을 잘 만들어도 지금까지는 아직 괜찮지만 향후에 나는 HBM4, HBM5에서는 아무리 HBM이나 AI 반도체 칩을 잘 만들어도 그것을 소화해내줄 수 있는 기판이 없다고 하면은 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기로 보는 것이 글라스 기판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유리라는 것은 굉장히 가볍고 열 전도가 낮기 때문에 발열 문제라든지 발열이 없다고 하면은 전력적인 소모도 덜 들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퉈서 지금 유리 기판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초기에 이제 화면 보여주셨지만은 관련된 이제 해당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유리의 재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소재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닝이 이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판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돼요. TGV라고 해가지고 뚜루 글라스 비아. 그러니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고르게 할 수 있는 식각 공정. 이 세 가지 정도 공정,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초기엔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검사 장비 소요도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지금 뭐 물론 여기 들지 않은 종목도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 공정에서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높은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뭐 TGV, 식각 공정, 검사 장비, 소재 쪽에서 계속 종목들을 좀 찾는 그런 공부를 좀 미리 해놓으셔야 나중에 정말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가 좀 제대로 그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공부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HBM 나오고 HBM 밸류체인 찾기 대회를 시장이 펼쳤던 것처럼 유리기판도 3, 4월경에 이슈가 되고 나서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출발 쪽이다 보니까 말씀 주신 종목군들 내에서 계속 좀 대장의 자리를 꿰차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느 쪽을 좀 더 점수를 주고 봐야 될지 궁금해요. 생산 제조사보다는 지금은 TGV나 식각 검사 장비 쪽에 관심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눈여겨볼 종목 하나 골라주신다면.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태성이고요. 태성은 사실 제가 벌써 뭐 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말씀 주시고 너무 좋은 수익 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복합동박 때문에 수익이 좀 주가가 많이 급등한 이후에 조정받아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복합동박 관련돼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왜냐면은 대표이사님께서 중국의 이제 여러 업체들을 컨택하시고 일요일 날 들어오셨고 이제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은 걸리겠죠. 왜냐면 또 장비를 또 보여줘야 되고 와서 실무진들끼리 그 어떤 장비의 어떤 스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뭐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은 걸리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실적.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2분기 실적도 1분기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1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에도 이 정도의 실적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태성은 기존의 전체 매출액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딱 9%에서 10%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고가 장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12에서 한 13%, 14%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0억에서 90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한 30배 정도를 준다고 하면은 뭐 2,5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수준은 본업으로는 그 타당한 저는 어떤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제 세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글라스 기판에 대한 어떤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근데 사실 5월에서 6월이 태성이 복합동박 때문에 굉장히 복합동박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태성의 본업은 PCB 장비, 기판을 만드는 장비 회사입니다. 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글라스 기판 쪽으로 상당히 진척된 사항이 많은데, 최근에 그 대표이사께서도 이제 언론의 인터뷰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비덴이라는 그 글로벌 최대 PCB 기판 업체죠. 와,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 하반기에 어떤 파일럿 물량을 납품하는 어떤 목표로 해서 지금 연구개발, 지금 협의를 해서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좀 약간 상위권에 드는 디스플레이 업체와 역시 유리기판 관련돼서 업무 협약 같은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본업단에서 좀 더 빠르게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이 복합동박이 워낙 이제 포텐셜이 큰 그런 상황이지만 그건 물리적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본업단에서 좀 더 빠르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글라스 기판 쪽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올해 실적 부분에서는 복합동박과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실적 추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 본업으로 좀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 기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국내 업체들 중에서 뭐 이게 처음에 화면에도 보여주셨지만 글라스 기판에 진출하는 많은 회사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 특히 시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 왜냐하면 네. 디스플레이에서 보면 시각 장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걸 전문화하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글라스 기판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태성에게 이제 이번에 이제 탐방 갔을 때 물어본 것이 그러면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장비와 그 디스플레이 하는 회사의 장비의 차별성이 뭐냐고 얘기했더니 두 가지를 큰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한 가지는 PCB 기판 자체, 글라스 기판도 마찬가지인데 그 패터닝을 위아래로 양방향으로 해야 된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라스 기판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특히 태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B 장비를 전 공정에 걸친 장비를 만들다 보니 네. 아마 공정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비를 잘 만들어도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 장비가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그럼 기판 장비를 잘 만드는 회사가 글라스 기판도 잘 만들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논지에서 시작된 거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지금 아마 올해 하반기에 파일럿 물량을 넣는 어떤 목표로 해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 4천억, 그럼 한 목표가는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올해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뭐 목표가는 그 정도로 잡고 있고 손절가는 한 7,500, 단기적으로 한 7,500원 정도 선을 좀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말에 이제 태성이 혜성처럼 떠오르기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7,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다시 공략이 가능할 걸로 얘기해 주셨네요. 16,000원의 목표가 기억해 볼게요. 자, 오늘 메리츠증권 신영모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